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46페이지 가신 다음에 8번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법시험이든 법원직이든 많거든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제 강의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서를 계속 공부했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괜히 다른 학원에 있는 요약집이라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페이지가 700 넘어가는데 요약집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서 편집하면 1000 넘거든요. 해서 괜히 휩쓸리지 마시고 계속 기본서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기본서를 반복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가 1년 만에 딱 붙기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시험 같아요. 하도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막판에 이제 민법 정리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 과목의 경우에 기본서를 버려버리고 요약집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번 시험 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본서 가지고 열심히 반복했으면 혹시 조금 운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있는 시험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넉넉하게 시험 붙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끝까지 기본서 반복하시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쫄지 마시고. 그렇죠? 자, 8번 질문 같은 경우는 결론만 체크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줄에 구분 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 부분 소유와 무관하게까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이렇게 아무런 관계 없는 자가 아무런 관계 없이 갖고 있었을 경우는요, 이른바 어제 봤던 분리 처분에 대한 제한이 붙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 끝에 제한받지 않으니까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 딱 그만큼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9번 지문은 아예 보실 필요 없고요. 10번 지문은 조금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부분만큼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10번도 물론 기본서에 다 있는 판례였습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C 같은 경우가 X 토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때 보통 보면 이제 아버님 갑이 사망해가지고요. A가 어머님이고 B하고 C가 이제 아들애가 공동 상속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 수익에 대해서 공유물 사용 수익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을 해요. 특약을 이렇게 맺고 있는 상태에서요. C의 공유 지분이 항상 경매 따위가 돼가지고 제3자 D라고 하는 자에게 승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이 D에게도 이 A, B, C 사이에 존재했던 공유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특약의 효력이 D에게도 미치는가, D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예요.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됐습니까? 일단 문구를요, 원칙적으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요, 3자 D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효력이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특약의 내용이 뭐냐면 공유 지분권의 특약의 내용이 공유 지분권의 이른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다. 어떤 사례인 경우라면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A가 노모이시고 B하고 C가 이제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요때 합의를 하기를 노모 A가 X 토지를 계속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A, B, C가 합의를 한 거예요. 무상으로. 그럼 무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C가 D한테 팔게 돼버리면요.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예외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요 경우는 다시 예외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D한테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D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승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D한테 불리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해서 D 같은 경우가 C하고 매매 계약 등을 해가지고 저 C의 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할 당시에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별도의 사유가 인정된다면요, 그러한 무상 부담에 의한 제한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문제를 풀 때는 사례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요 문구를 잘 기억해가지고 원칙과 이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10번 질문을 가시면요, 첫 줄 끝에 보시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됐죠. 승계인 D 같은 경우가 알면서 지겠다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 승계되지는 않는 경우니까 결국 예외에서의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10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11번 질문 가시면요. 아파트에 발생했던 하자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예를 들면 구분 소유자 A, B, C, D, E가 있었을 때 반드시 함께 소를 제공해야 되는 필공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아파트 하자가 있었을 때 생기는 청구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공유 지분에 근거해가지고 분할적으로 A, B, C, D한테 기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A, B, C, D, E 같은 경우가 반드시 함께 소를 제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따라서 이른바 개별적으로서 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할 채권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필공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지문 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13번 지문을 보시면요. 13번. 자, A가 B에게 X 토지를 팔았습니다. 근데 A한테 처분권이 없었어요. A께 아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매수인 B의 점유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렇죠. 매수인 B는 설사 A하고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양도인 A한테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타주가 아니고 자주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점유했을 경우는요,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고 원소유권자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그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할 당시에 A에게 처분권 없음에 대해서 혹은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무효인 사실에서 B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도 B의 점유를 자주로 봐가지고요,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른바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으면서 매수했을 경우는요, 타주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까지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을 읽어봅시다. 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B 같은 경우가 밑줄 사인에게는 처음부터 처분권이 없는 사실을 밑줄 알면서 매수했다. 그 경우는요, 결국 양도인 A한테 처분권 없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매수한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니까 1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지문은 잠깐만 봅시다. 1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그만 사실관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X라고 하는 토지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상속받아가지고요. 자, A가 형이었고 B가 동생이었어요. A가 형이고 B가 동생이었다. 동생이어가지고 이 A하고 B 같은 경우가 이제 분필하지 않고 그냥 X 토지에 대해서 위쪽은 A가 지배하고 밑에 거는 B가 지배하기로 하는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까지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X1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Y1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윗부분, 아랫부분. 자, 이 상태에서 이 A 같은 경우가 A가 옆에 또 X2라고 하는 땅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 B가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 동생, 내가 이 X2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이 땅 받고 이 땅 줘. 그래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요 X2하고 Y1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된 거야. 해가지고 이제 A가 전부 다에 대해서 점유하면서 쓰고 있다가 이제 A가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을 해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A의 아들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됐고요. 역시 B도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서 B의 처였던 을이 이제 B의 처였어요. 숙모 맞나요? 아무튼 B의 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Y1 이 토지 위에 길이 생기면서 엄청난 수용보상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수용보상금이 해서 나오게 되니까 을이 말하기를 Y1 땅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 그러니까 우리 남편 땅이기 때문에 그 수용보상금은 갑 니께 아니고 내 거다라고 을이 주장한 거예요. 하니까 갑이 억울한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전에 이루어진 교환 계약이고 형제끼리 계약할 때 계약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 A의 자식이었던 갑 같은 경우가 자기 삼촌하고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환 계약에 대해서 그 성립에 대해서 주장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써 내가 Y1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어떻게 했냐면 자, 또 비록 갑 같은 경우가 교환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별도의 주장 증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이 갑의 점유는요, 자주겠습니까? 타주겠습니까?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매매 임대차 같이 판명되면 판명된 거에 의해서 자주 타주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점유를 하게 된 개시 원인에 대해서 불분명했을 경우에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빨리 민법제 197조 읽으신 다음에 별도의 사유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으면요, 민법제 197조에 근거해가지고 일단 뭐로? 그렇죠, 자주로서 일단 추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또는 A의 점유는 일단은 자주 점유로서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을 측에서 별도의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갑 같은 경우가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시키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갑 측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14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두 줄 밑에 취득 권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교환계약의 성립이죠. 교환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유만 가지고는 갑 측의 점유에 대한 자주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을 측에서 이제 타주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14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가신 다음에 15번 지문 또 상당히 쟁점이 많은 판례죠. 15번 봅시다. 15번 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이제 X 토지가 있는데 쪼개가지고 왼쪽 부분은 갑이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쓰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을이 단독으로 또 지배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등기를 어떻게 했냐면 갑과 을의 공유 등기로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일단 갑하고 을이 뭐예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구분되어 있는데 공유 등기했으니까 갑, 을 같은 경우가 이른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병이라고 하는 자가 갑이 지배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점유를 해가지고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거예요. 취득시효를 병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 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할 때요,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갑, 을 둘 다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 즉 점유했던 부분의 2분의 1 지분씩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갑하고 을한테 점유했던 부분의 2분의 1 지분씩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배웠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요, 내부관계는요, 갑과 을이 만났을 때에는 각자 단독 소유의 문제였죠. 각자 단독으로 소유를 하는 거다. 그런데 제3자가 끼었을 경우는요, 그렇죠, 일반 공유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일로 오시면요, 병이 나왔으니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인 것이고, 병이 점유했던 부분은요, 병이 점유한 부분 중에 2분의 1 지분은 갑 거인 거고 2분의 1 지분은 을 거기 때문에 병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각각 점유했던 부분의 2분의 1 지분씩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이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일로 오시면 이 상태에서 2번입니다. 병 같은 경우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자기의 부분을 제3자 A한테 양도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한 번 더, 병이 취득수요 완성 이후에 아직까지 병명의로 이전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을이 제3자 A한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 병이 취득수요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복습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는요. 자,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점유 기간 중에 토지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 선택해도 제3자한테 피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으면요. 못한다 해서 다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까지 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병이 을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이 A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죠. 따라서 여기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 선택을 할 수 없다까지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쟁점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거듭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시면요. 다른 공유자 을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3자 C한테 양도해가지고 전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분 등기가 됐을 경우는 결국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구였죠? 병이네요. 병 같은 경우는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니까 15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 나올 리가 만무하니까 지문은 참고만 하시고요. 해설지 제일 끝에 있는 한 줄만 아시면 됩니다. 밑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개별적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걸 인정해버리면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 건물인 아파트의 건물의 철거 따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독립해가지고는요, 대상이 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지문은 별표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습 먼저 좀 하고 봅시다. 복습해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땅 주인이 A고요. B가 이제 점유자다. B가 점유자인데 이때부터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를 해가지고요.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취득시효를 전부 다 이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는 자,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요때 이제 A가 C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누가 땅 주인이 C한테 한 경우 말고 B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B가 아직까지 자기 명의로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A가 C에게 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나중에 B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갖추게 되면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붙었던 C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는 B가 이전 등기 갖추게 되면 소멸됐죠. 설명 더 안 할게요. 말고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A가 돈을 빌리고 설정했을 경우는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제2원칙이고 제3원칙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시고 하면 그냥 외워버리시고 그게 구분하신 다음에 다시 볼게요. 그럼 만약에 존속하는 경우에 B가 C가 이제 담보권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X 토지를 계속 B가 보유를 하기 위해서 B가 C은행한테 요 담보되어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B가 대신 변제를 했을 때 B가 원소유자 채무자 A 상대해가지고 구상권이나 또는 민법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안 된다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책에 다 있습니다. 복습하시고 다시 일로 오시면 결국 B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나중에 이전 등기를 갖추게 되면요, 소급해가지고 B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원소유자 A에 의해서 설정된 토지의 각종 부담이 취득시효 효력에 의해 가지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 거? 누구에 의한? 원소유자 A에 의한. 원소유자 A에 의한. A에 의했던 부분이 B가 등기 갖추게 되면 그 효력에 근거해가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B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해 가지고 시명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와 비교했을 때 2번 최신 판례입니다. 2번 최신 판례를 보시면, 자, 다시 똑같이 A 소유인데 자, D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B를 만나가지고 B에게 야, X 토지 내 거거든,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이해되시죠? B가 진짜 D 건 줄 알고 매매 계약하고 D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가지고요,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그때부터 B가 이제 점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B가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를 하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나중에 A가 이제 B 상대해가지고 B 명의 X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면요, B 같은 경우는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해가지고 A한테 목적물의 인도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요 B가 진짜 X 토지가 지 건 줄 알고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요때 A가 C한테 말고요, B가 진짜 X 토지가 지 건 줄 알고 B가 C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C한테 이전 등기 형식으로서 양도 담보를 설정을 해준 사안이었어요. 진짜 주권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가 속은 거야. D가 아니었어. 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B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요때 등기를 갖춘 거예요. 갖추고 B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일로 방금 봤던 종전 판례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야, 내가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갖추게 되면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붙었던 각종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C 네 명의의 담보권 등기나 C 네 명의의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소멸돼 버리니까 똑같은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나는 너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뭐 한다? 말소를 청구한 거예요.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 해서 B가 등기하고 난 다음에 B가 C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서 C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했을 때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건 쟁점인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원소유자 A에 의해서 붙어진 각종 부담이 아니죠. 아니라 누구예요? B가 지 스스로 C에게 돈을 빌리고 설정했던 담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소유자 A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분이나 각종 부담이 아니므로, 이해되시죠? 비록 B 같은 경우가 완성을 이루어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C 같은 경우는요,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겠죠. 결국은 C 명의의 등기가 계속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나 또는 B가 C한테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해서 이전 등기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C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 등기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원소유자 A가 돈을 빌리고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담보권 설정을 해준 경우하고 말고 점유자 B가 한 경우를 항상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신 다음에 지문 읽어보시되 해설지 그 요지 첫 줄에 보시면 밑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소유자 A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원소유자 A에 의해서 붙었던 부담 같은 것들만 등기에 근거해 가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원소유자 A가 아니고 취득시 완성자 B가 돈을 빌리고 담보권 설정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니까 17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지문은 일로 올까요? 쭉 갑시다. 치우기 귀찮네요. 18번 지문 가시면, 자,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B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청구한다. 청구원이 1번 뭐예요? X 토지가 A 소유인 사실, 두 번째 B명의로 등기가 격료가 된 사실, 세 번째 B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사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A가 승소할 수 있다. 별도의 항변 사유가 없다면. 이해되시죠? 자, 이때 B명의로 등기가 됐고요. B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B가 이 1번에 대해서 이른바 부인을 비부인. 야, A, 니는 비록 내 명의 등기가 네 말대로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A, 니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면요. A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A한테 있겠죠. 왜? 부인했으니까.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자기에게 소유권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아무리 B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 하더라도 1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니까 A 청구는요. 이유가 없으니까 청구 기간 안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의 주장 증명 책임은요. 원고 측에게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질문 가시면요. 갑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을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려면 끊으신 다음에 갑 스스로 원고 스스로 자기에게 소유권 등 있음에 대해서 주장 증명 책임을 지기 때문에 18번 질문 맞는 질문이다 해서 아무리 피고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 하더라도 원고 갑한테 소유권 등이 없으면요 당연히 갑 청구가 나갈 수가 없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가신 다음에 19는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지하포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다음에 X 토지를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복습 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려면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인 채권 계약이 유효하고 을한테 처분권이 있어야 하며 병 명의로 186에 근거해 가지고 등기가 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동사안의 경우에 을하고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한 거고요. 병한테 등기도 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을 같은 경우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위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처분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권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진짜 지소유인 줄 알고 정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정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이때 만약 갑이 롯데회사에게 X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수여했다면 밑줄 아직까지 L 회사가 X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하지 않은 때에도까지 끄신 다음에 X 토지의 소유자 갑이 롯데회사한테 X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그 권리에 근거해가지고 L 회사가 아직까지 제3자한테 토지를 파는 등의 처분 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X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까지 누구에게? 갑한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해되시죠? 해서 갑이 병등을 상대해가지고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요. 말소 청구하자 상대방 병측이 항변하기를 야 네가 L 회사한테 처분권을 수유함으로써 너는 지금 현재 소유권 없다. 이른바 소유권 상실의 항변을 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를 했다. 아직까지 L 회사가 제3자한테 토지를 안 팔았다면 아직까지는 갑한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병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유효하게 처분 안 했을 때를 쭉 빼신 다음에 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음까지 메모하시고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제일 끝에 행사할 수가 있다기 때문에 19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0번도 보시면 되고요. 21, 22까지 그냥 보시면 되고요. 23번 지문 봅시다. 23번 지문. 민법제 287조 한번 읽고 오시고요. 287조.
2년분 이상 지료 지급에 대해서 연체했을 경우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갑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해서 을한테 넘어가면서 병 같은 경우가 분묘권을 취득한 자가 끊으시고 판결에 근거해 가지고 분묘권에 대한 액수, 지료 액수에 대해서 정했고 밑줄 판결 확정 이후에 밑줄 지료 지급 청구를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로서 상당 기간 동안의 지료 지급을 지체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했을 경우에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 이제 지료 지급을 연체했을 경우에만 만자에 밑줄 그으시고 만 민법 제287조에 근거해 가지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일단 틀린 지문인데 요 지문 같은 경우는요 미리 보지 않으면 틀립니다. 다시 볼게요. 3번 지문 어떤 경우냐면 자 쉽게 A가 토지 소유자이고요. B 같은 경우가 분묘 기지권자인데 B가 지금 현재 A한테 지료 지급을 연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시면 자 요때 자 지료액 등에 대해서 판결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 전후에 걸쳐 가지고 B가 책임 있는 사유에 근거해서 A한테 2년 이상 연체한 거예요. 연체를 했다. 이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A가 B에게 지료 지급해라라고 지료 청구를 별도로 한 사실은 없어요. 별도로 지료 청구를 한 사실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지료 지급액 등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가지고 이제 B가 2년 이상 A한테 연체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다시 놓으시면 A가 B를 상대해 가지고요 판결 확정되고 난 뒤에 그 확정된 금액만큼에 대해서 지료 지급해라라고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A가 B를 상대해 가지고 분묘 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건 쟁점이에요. 됐습니까? 자, 판결 확정이 됐으면 B가 A한테 내가 돈 줄 게 있구나, 얼마구나 등등등에 대해서 B가 알고 있죠. 그럼 알고 있으면 굳이 A가 B한테 또 달라고 청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A가 B에게 지료 지급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권 등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뭐냐? 지문 제일 첫 줄에서 두 줄 밑에 보시면 지료 지급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죠. 별도의 지료 지급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체를 했고 확정 전후에 걸쳐 가지고 2년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지료 지급 청구와 무관하게 지상권 따위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한 경우에만은 아니니까 2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시고 요 판결 확정 전후하고 여러분들도 구분할 게 뭐냐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이 이때까지는 땅 주인이 A였고요. 요때부터는 C가 땅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A가 C한테 땅을 이때 판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A가 소유자일 때 1년 동안 연체한 게 있고 이해되시죠? A에서 C로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동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B가 1년 동안 연체한 게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C 같은 경우가 야 B 너는 총합이 아니냐 하면서 C가 B를 상대해가지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소멸 청구하려면요 C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B가 2년 이상 연체한 사실이 필요해요. 이해되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C가 소유권 취득하고 아직까지 1년밖에 연체를 안 했기 때문에 C는 B 상대해가지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이 판례하고 다시 놓으시면 이 최신 판례에서의 판결 확정 전후란 말을 아예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4번 질문 좀 할 게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한번 또 쭉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